예, 제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전쟁과도 같은 경선의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누가 쓰러지냐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드네 이제. 거의 한계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려고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아이 참. 야 새벽에요. 그 새벽에 창밖을 보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야. 갑자기 한 40년 전에 첫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뭐 아무리 전쟁 같은 그 뭐 공천이라고 해도 뭔가 사람이 좀 감성에 빠질 만한 시간이 있어야지. 선거가 뭐라고? 아, 나 그냥 눈물 났던데 이상하게. 어제 제가 제 사진 보내줬잖아요. 새벽 1시에. 저만의 감성. 그게 아니라 역시 정봉주는 정봉주야. 혼자 새벽 1시에 앉아가지고 뭐 피로를 푸는 거겠지만 혼자 와인을 한 잔 때리고 있어. 술은 절대 총선 기간에 먹지 않기. 예. 아무도 술 먹으면 안 된다. 총선 끝날 때 그날 뻗으십시오. 술 한 잔 드시고. 나라모만 먹어야 됩니다. 나라모는 먹고 있습니다. 예. 댓글 좀 봐요. 영수가 자니 말수가 자니 두 분 뭘 드시나요? 예. 이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 고향에 내려가자마자 나를 조용히 옆으로 부르더니 이거 어디서 사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보내줄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푸나님이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줄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한 3개월 써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두꺼워졌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사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내려간 거야. 아, 구세주가 나타난 거지. 명절 때 방송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잠깐. 아 주말에 잠깐 주말에 1박 2일 잠깐. 갔다 왔는데 아, 그래서 나라모를 제가 딱 보내줬죠.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참 아우 뭐 인생 뭐 있어요. 이렇게 예.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러면 자 머리카락에는 나라모 드시고 이따가 이 이야기는 중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92만 6천. 총선 끝날 때까지 100만 가지 않을까요? 못 가. 아, 올해는 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게을러. 그래서 뭔가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올해는 갈까요? 올해? 올해는 당연히 가죠. 이게 총선 이기면 예. 그냥 100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영들이 뭐였냐면 대선 질 때 예. 새날은 구독자 거의 안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도 5천 명 빠졌어. 근데 보통 다른 채널들이 몇만 명씩 빠졌잖아요. 다 돌아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늘었어요. 대선 때. 대선 때? 지구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하면서 우리도 가입해 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나라모 드실 분들은 나라모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사이트 나와요. 드셔보시고. 자, 천수영님 고맙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보다. 수영님 감사해요. 수형이네. 죄송해요. 천수영님은 천수영 형님 이렇게 부르요. 천수영님. 이천수? 아니겠지. 아이고 방송이 많으니까 막 정신이 혼미하네요. 그래도 그걸 다 준비하시잖아요 또. 예. 예? 다시 할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96번째 시간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바쁘시죠? 예. 힘드시죠? 저는 별로 힘이 안 들 줄 알았더니 정신 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영희 후보가 딱 규정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극도로 피로해진다. 그래서 자두 졸려요. 그냥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뇌가 제일 피곤한 것 같아. 원래 그렇죠. 뇌가 피곤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신경을 쓰니까 그거 신경이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 근데 이제 저희 캠프는 다들 잘해요. 그리고 워낙 선수들이 와 있어갖고 다른 캠프에서는 다른 쪽에서 우리가 아마추어가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진짜 4명 저를 빼고 4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마디도 캠프에 가면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캠프가 이제 힘든 거는 후보자가 초조하니까 미주알 고주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캠프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들 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캠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해요. 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가 흔들흔들 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예. 무려 20년 전에 당선되고 그걸로 끝. 이 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낙검수 등 열심히 싸웠던 정경주 저는 이번에 당선되면은 4년 동안 안 보려고요. 예. 진짜로. 봐야죠, 그래도. 심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국회의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빚을 갚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지만 그래서 4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하게 서포트 해주는 거지. 예.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 연락해서 새날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가치에 맞는 사람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 잘하면 되는 거고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거고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빚을 좀 갚고 좀 마음의 빚을 좀 털어내고 싶다. 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남영희 후보님 단수 공천 확정이 됐대네요. 아 그래요 벌써? 예. 아. 5차 공천 확정됐는데 남영희 축하합니다 올라오는 거니까 확정된 거 맞네요. 남영희 후보는 이따가 4시 반에 뵙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채이고 악담을 품고 다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뭐예요?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 사람은 윤석열 변인 거잖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 진짜 못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라 내 당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이 당을 뭐 접수할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가가지고 이준석한테 차이고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참패할 거라고요? 민주당 잘할 겁니다. 그런 인성이 안 됩니까? 참, 그 진짜 희한하신 분들이야, 보면은. 그 존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친정에 대고 퍼부을 악담이에요? 진짜 못돼 처먹었다, 정말. 사람들이 말이야. 존경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정말. 아이, 네, 씨.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갈까요? 아휴, 저는요, 정치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낙연 총리보다도 정치 오래 했거든요. 저는 정치하면서, 쓰라림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당에 섭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2년에 BBK 때문에 감옥 갔는데 그게 제 부귀영화 누리자고 감옥 가지 않았거든요. 당 위에서 싸우다 간 거예요. 다 진다라고 하는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 당선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이명박한테 뻔히 지는 거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 들어가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때 저 혼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감옥 갔고 1년을 살았어요. 그 1년 동안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지지자들이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 한강물을 이룹니다. 지금 제가 2020년에 컷오프 당하고요. 지금 2024년에 도전하거든요. BBK 때문에 참 안타깝고 당이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푸나님하고 우리 당원들밖에 얘기 안 해요. 당 현직 의원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섭섭해요. 요 정도 하고 말잖아요, 그냥. 제가 민주당 망해라, 뭐, 이런 저주 악담 안 퍼붓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 보세요. 그 호남에서 5선을 했거든요. 전남 도지사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민주당의 힘 때문에 한 거예요. 민주당의 힘 누구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입니다. 이 당원들한테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주 약담을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못된 눈물이 심보인 나요 거야. 진짜로. 심보가 못 돼서 아니 어떻게 본인을 지금까지 키워준 당을 저렇게 저주를 해요? 참 진짜. 저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해서 선거운동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요 이 시간만큼 선거운동 못 하고 이거 치명적으로 저한테 핸디캡입니다. 근데 왜 하냐면 이 방송 왜 하냐면요 우리 진영과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저도 지역 가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전화 돌리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초조합니다. 근데 당원들에게 우리 지지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계속 왔던 길 아닙니까? 조금 섭섭하다고 해갖고 당은요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다고 아버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뛰쳐나가갖고 그냥 그 집에 불 지르고 똥물을 퍼붓고 악담과 저주를 하고 지난 20몇 년 동안 그 혜택을 받고 아유 나이를 어디로 드셨을까요? 사람이 50만 넘어도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뒤돌아보게 되는 성숙함이 생기거든요. 이게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언론들이 아주 선동을 하니까 막 마음이 약해지셨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총선에서 결과물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출발할게요. 제가 그 우리 방송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밑바닥에서 절절절절 끓는 어떤 역대급 거센 공천 바람이 불 것이다는 얘기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밑바닥 흐름을 보면 어제 그 호남 등 경선하는 걸 보고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역만 5명이 탈락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민주당 경선에서 광주 현역은 전패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서울, 부산, 인천, 광주만 살짝 보겠습니다. 조호섭 현 의원 탈락. 북구을 이형석 현 의원 탈락. 동구 남구갑 윤영덕 전 의원 탈락. 광주가 이래요 지금 바람이. 야, 근데 저는 조호섭 죄송합니다만 의원들한테 조호섭, 이용석, 윤영덕 이분들 이름도 지금 처음 들어보네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고요. 광주 민심은 어떤 거냐면은 왜 니들은 서울 올려 보내줬더니 존재감도 없이 활동을 안 하냐라고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 있으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네.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만 3곳이고 전북 익산갑에서도 현역 김수흥 의원이 탈락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역이 지금 예. 호남에서만 4명이 경선에서 다 떨어졌고요. 제주시 갑에서 현역 송재호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그 5명이 한꺼번에 한밤중에 5명이 한꺼번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센 어떤 물갈이 공천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야, 송재호 의원은 그 박진영 교수하고도 친하고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꽤 실력도 있는 의원이고 그랬는데 아, 이 교체에 대한 민심이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폭정 예. 이런 것들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은 싹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지역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윤석열과 싸우는 그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회의원 1명 가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킵니까? 정권차원으로 해주는 거지. 문제는 현역 5명 탈락시키는 그 민심을 보면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민주당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고 이럴 때 언론과 국민의힘과 이낙연 등이 흔들지만 기본적인 민심은 민주당 무능한 사람들 싹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무슨 공천의 내용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다 같은 그 말은 개소리라는 거죠. 현실은 대개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다구리를 놓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이재명을 도왔다거나 꼭 이재명이 아니라도 윤석열과 잘 싸웠다거나 여기 어제 나온 공천에서 보면 윤석열과 잘 싸운 사람들 비명이어도 다 공천됐어요. 그것도 단수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 민주당이 무슨 뭐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비명이어서 공천 탈락하고 뭐 하위 20% 넣고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야, 이 사람 체크 해가지고 이 사람 날려 이렇게 합니까? 공당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개입이 불가능한 거를 예.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어쨌든 저 바람 어마어마하게 불 거고 이게 반대로 잘 싸운 사람들은 호남에 계시면 또 몇 명은 올라가겠죠. 예.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광주 현역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광주 전남 현역 중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날아갈 거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뭐냐면 윤석열이 가져다 준 효과라고 보는 게 맞죠. 잘 싸워라 좀 제발 180석 만들어주면 뭐하냐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선수 바꿔가지고 잘 싸워라 이런 여론이라고 저는 봐요. 댓글창에 올라오네요. 지금 올라오는 저런 분들은 정반대로 구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 몇 사람 빼고는 뭐.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고향인데도 국회의원 이름을 모르겠어. 여기서 국회의사당까지 국회까지 걸어가도 되는 거리잖아요. 예. 서울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뭐 하셨을까요 이분들은?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지방선거 공천이나 열심히 하시고 지역 통으로 살면서 기득권 유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 고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과 열심히 싸울 때 4년 동안 국회의원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셨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거랑 별개로 지지층 당원들한테는 아무런 존재감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천되는 순간 당선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나도 이름을 몰라.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유명한 사람은 딱 그거예요. 얼굴 안 보고도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분들 목소리 들어도 누군지를 몰라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다 아는데 지지율이 지역에서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비봉주. 그리고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지금 서울 송파갑으로 가라 최후 통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임종석 실장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송파 갑은 현역 의원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 배현진 의원인가요? 아니죠. 잠깐만 댓글창에 한번 써줘봐요. 내가 예. 그 미쳐. 김용 의원이었나? 아유. 아 맞다. 김웅. 김웅 의원. 김웅. 예. 근데 이게 딱히 험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 본인이 민주당이 계속 당선됐던 지역에 그 국회의원이 서초로 가니까 사실 임종석도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자리가 그 전에 그 은평에서 강병원한테 경선에서 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라면요. 그거 험지 아니에요. 성파 정도 되면은 선거 바람에 따라서는 당선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난 못 가. 버티고 있다는 거. 이분들이 무슨 비명 친명을 제외하고 나면 컨텐츠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지난 총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김수현. 촛불에 꿀은 다 빨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참 설왕설래가 있었어. 대구 경북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쪽 출신인 김수현 실장이 출마해야 된다 했더니 출마 안 해. 그래서 김수현 같은 사람이 4년 동안 밭을 갈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 경북 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2석 3석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예. 근데 여기에 험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를 욕해요. 시스템 공천하고 있는데. 요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표가 사감을 갖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저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당대표한테 그 정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당대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호섭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당대표 욕하고 그러는 정당의 권위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리하면 욕하고 유리하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위 10에서 20%. 어떤 분은 내가 10%라고 통보받았다. 어떤 분은 20%라고 통보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분들이 지금 31명 하위 20%였을 때 6명 나온 거거든요. 박영순, 김한정, 송갑석, 김영주, 윤영찬, 박영진.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김한정 의원도 본인 뭐 저분은 이제 기자회견 안 했고 예. 이제 언론에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언론에 나머지는 기자회견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위 10에서 20% 안에 든 게 자랑일까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비명들 딱딱 찍어가지고 요거 점수 주지 말라고 지시했을까요? 이분들 말을 하는 것처럼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김한정 의원은 비명 아니지 않나요? 비명, 진명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비명, 반명을 놓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비명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겠죠. 하위 20%는 20% 감점 받고 출마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쪽팔린 일이잖아요. 물론 정량평가는 당연히 나와요. 뭐 출석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게 개입됐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되게 이런 분들 보면은 국회 출석률이 안 좋다든가. 내가 뭘 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 윤석열하고 싸울 때가 예. SNS로 싸우는 것만 있지만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갔던 민주당 첫 장애 집회가 있어요. 예. 그때 현역들이 170명 가까운데 현역들이 5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저도 마이크 잡았어요. 그때도 평가 항목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이 왜 이거를 정성평가 핑계대면서 왜 반발하실까요? 지역 주민들이 잘 하라고 국회에 보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입법 실적은 좋을까요? 공약 이행률은 좋을까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했던 바로 그 사태. 그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안 갔다고 그러대요. 예. 거기서 한 20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규탄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 뭐 하십니까? 그 20여 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고. 이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진짜 비겁한 사람들 많구나. 아니 그 이재명 대표 20명 규탄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 20명 규탄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규탄했다고 하는데 난 그때 어제 의총과
체포 동의안 왔을 때 의총을 또 열어요. 10월 달이죠 그때가. 그때 체포 동의안 할 때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 이게 검찰 탄압이다. 라고 목소리를 냈던 의원과 어제 항의했던 의원들과 전혀 다른 의원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하겠다. 체포동의안 국회 왔을 때 아니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검찰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잡으러 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당론 부결 결정을 해야죠.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 상황이 오니까 당대표 공격을 하고. 아니 정당은요. 여러분들 왜 피스라고 그렇게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것이고요.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 170명 것 아닙니다. 정당이. 왜 자기들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감이 들어간 평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평가는 4년 내내 하는 거예요. 총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점수가 들어갔어. 말하자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은 거예요. 근데 출제를 잘못했다고 채점한 사람을 막 욕하는 거 일종의 선동이거든요 이게. 나는 활동을 잘했는데 당이 내가 비명이라고 점수를 안 줬다 같은 거는 사실상 이게 가짜뉴스고 선동이지 뭐예요 이게.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푸나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국회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왜 불편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국회 들어가면 일단 이 윤석열 정권이나 어쨌든 기득권이나 우리 이 기득권화 돼가고 있는 정치 세력이나 이런 쪽하고 늘 싸우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요 세비 따박따박 가는 4년 비정규직 입법 노동자 입법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이 4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일을 하려고 봤더니 민주당이 검찰 공권력을 갖고 탄압을 받아. 그럼 목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골프도 못 치러 가지. 지들끼리 놓여갖고 이렇게 나눠먹고 저렇게 자리 나눠먹을 때 제가 들이받지. 그러면 안 된다. 당은 늘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된다. 불편하겠죠. 그래갖고 저를 이지매하는 분위기를 제가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나도. 예, 그런 이지매하고 저 못 들어오게 막는 분위기 듣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말을 참습니다. 말을 참는 게 요 정도고요. 경선 보세요. 경선 보시고요. 정봉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가 선거운동하라고 하는데 제 나름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경선 뚫고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노는 의원들, 일 안 하는 의원들, 싸우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무척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놀고 있다가 자기 하위 점수 나오니까 아각거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다리고들 계세요. 예. 가만 안 두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평가 항목이 저렇게 세세합니다.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성실도, 거기는 출석률 포함되고요. 의정활동 수행 평가, 국민소통, 당정기여, 기후활동 수행 평가, 선거활동, 조직운영, 당원 참여, 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 평가. 여보세요, 들 대선 때 그 지역에 현수막 덜 걸려 있고 선거차 안 나와 있고 유세 활동 안 했던 거 다 점수에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는요. 프라님 그거는 그것도 정량평가인데 가장 큰 정량평가가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갖고 A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요. 자기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48% 받았어요. 48%. 근데 대선 때
40% 받았습니다. 8% 날려먹었어요. 그럼 8% 날려먹을 만큼 대선 선거 활동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뭘 갖고 항의를 해요? 항의라긴.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이 총 38%거든요. 이거에 보면은 다 정량 평가예요. 여러분 지역구 240곳이죠. 지역구에서 500표씩 더 얻었으면요. 우리가 역으로 50만 표로 한 27, 8만 표로 이깁니다. 지역구에 500표예요. 500표는요. 자기 총선할 때 2, 3일 선거운동 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갖고 하위 20%에 들었다고 스스로 아우팅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야. 왜? 보통 이럴 때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밝히거든요. 자기가 쪽팔려서. 근데 지금 당대표 탓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지역구별로 500표 못 얻고 치욕을 겪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이 지역구에서 500표 들어다갖고 자기 선거운동하듯이 했었어봐요. 2020년 때 1000표씩 더 얻었어봐요.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래놓고 그리고 그들 다 감옥 보냈어요. 그래놓고 뭔 얘기를 하고들 있는 거야. 내가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자기가 표 받은 거하고 2020년에 자기가 표 받은 거하고 대선 때 표 받은 거하고 지방선거 때 표 받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쪽팔리면 출마 포기해야지. 그렇지. 총선 때는 뭘 갖고 아각들거리고 있어. 총선 때는 최다 득표했는데 대선은 그보다 훨씬 적게 얻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저 정성평가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주관이 들어갔다? 야, 당대표 호소비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은. 아니 그리고 분명히 가처분 소송 걸고 이럴 거예요. 이거 공개하라고 하는 행정심판 걸고 그럴 건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정당 일은 학교 일은 종교단체 일은 그 내부의 자율성에 따른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해요. 그냥 당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가갖고 어디 방송 나가고 나 20% 안에 들었다 10% 안에 들었다 당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당이 반명 쳐낸다 이거 자체가 해당 행위입니다. 나는 적전 분열 현상 아니에요. 선거하면서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하위 20%라고 저렇게 막 단체로 튀쳐나오는 거 사실상 처음 보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야 저거. 왜 이런 상황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선 때 그 전부터 계속 총질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적표가 객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이 지금 장난친 거다라는 식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박을 해줘야죠. 이게 이 사람들 목소리만 나오니까 마치 진짜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목소리 아니라 반박을 해도 그 사람들 목소리만 기사를 내요. 근데 반박이 아예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100%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열내지 말라는데 제가 전화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목이 잠겨갖고 배에 힘을 안 주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목이 꽉 잠겨 있어요. 그래갖고 힘을 내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아예 안 나와요. 예. 그런데다가 좀 열받기도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저처럼 당적 오래 갖고 있고 정당 활동 오래 한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늘 하잖아요. 민통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한 정통 민주화 세력이라고 저는 박물관에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40년 민주당 활동을 했으면서 기득권화되지 않은 거의 몇 안 되는 정치인인데 제가 오랜 정당 활동을 보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난리 피는 거 처음 봅니다. 저도요. 이 시스템 누가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이해찬 대표께서 시스템 공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거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댑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당직자들에게 야 요거 너 누구 빼고 해갖고 누구 좀 떨어뜨려 누구 하위 10%에 넣어 누구 20%에 넣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 지시받은 사람이 지시받은 내용 딱 카피해놓고 녹음해놨다가요.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목이 38개니까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38개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20개 이상의 부처예요. 이 부처에 있는 사람이 다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표한테 지시 받은 거 또 누구 당직자에게 사무총장한테 지시 받은 거 딱 녹음하거나 캡처하고 있다가 딱 공개하면 당 무너집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재명 구속시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왜 내가 하위 20%라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비열한 겁니다. 그렇으면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31명 중에 6명 나오는 게 비율로 많은 겁니까? 그냥 나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적이 좀 잘 못 나왔구나. 지역 주민께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하위 20% 안에 들었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네 무슨 개혁신당으로 가네 이게 이낙연과 그런 분들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당원 250만 명인데 그중에 선택받은 1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특검과 특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사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많은 분들 후보로 나와서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내가 왜 국회의원 되겠습니까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새날도 나오고 많은 방송에도 나와서들 얘기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솔직히요. 뭐 새날 방송을 폄하하거나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80~90%는요. 내가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하는데 나 국회의원 배치 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1~20%만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당에 필요하면 저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필요하면 저 쓰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쿨하게 뭐가 안 돼 지금. 아니 저도 지역주민들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필요 없으면요 저 떨어뜨리면 됩니다. 국회의원 떨어졌고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6년 동안 품산 노숙하면서 내공을 닦은 정봉주가 우리 민주당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저를 당선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해서 누구 찍고 이게 선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동창이니까 누구 찍고 이렇게 되면 천박한 투표하는 겁니다. 천박한 투표하면 천박한 의원 나오는 거예요. 그 화살을 여러분들이 부메랑을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캐치프레이즈 강한 민주당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은 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안 찍으면 되는 거고 안 찍으면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저는 제가 할 길 또 가죠. 지금 10% 20% 컷오프 하위 들어간 분들이요 저처럼 주장하세요. 내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필요하면 저 또 찍어주세요. 예. 하위 20% 10% 들어간 거 같고 듣기 싫어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아이고. 왜 징징거립니까? 그 4년 동안 그렇게 호요식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인이 할 사람은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가 그걸 계속해서 이재명의 무슨 흑막이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지금 전략 지역구 지정도 됐네요.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경기 광명을, 충남 홍성해산 전략 지역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지지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언론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충 비명들이랑 대충 사바사바 해가지고 공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잘 알릴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 때 표가 더 올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 지금 이 국회의원 떨어질까봐 바둥바둥하는 분들께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의원들 보면 정치 철학이 너무 부재합니다. 유시민 장관이 무인도로 가면 꼭 한 권 가져가고 싶은 책을 찍은 게 뭐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칼 세이건 저자인데 1980년 만들어진 책인데요. 지금 봐도 명저입니다. 그 이후에
호모사피엔스 그 유발 하라리 그다음에 그 뭐 제너럴 일프튼 공감의 시대 이렇게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코스모스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끝에 갖고 그 위성 싹 돌려갖고 지구를 찍자 그래서 지구를 찍었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구를. 저 멀리서 보면 창백한 푸른 점에 5만 인간이 70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아둥바둥 걸으면서 산다. 예. 그러면서 칼세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다. 모든 인생 끝이 난다. 끝을 비참하게 살지 말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지금 의원님들 떨어져도요.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너무 아둥바둥하지 예. 마세요. 자, 광주의 경선 결과를 보면서 당원들의 생각은 저런 거로구나 예. 라고 느꼈고요. 그게 아마 광풍처럼 불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민심을 떠받들어서 공천 잘 하면 쉽게 표현해서 혁신 공천하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하는 거예요. 저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이렇게 현역 의원이 줄줄이 날아가는 걸 보고 언론들도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게 조직으로 밀린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쳐 넣으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놀인하셨잖아요. 뭐 당원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소통을 잘한 것도 아니고 공약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입법 활동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금만 쭉 내셨잖아요. 당원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좀 가지십시오. 양심을. 자, 일부 광주 시민들 미희님 그랬네. 광주 시민들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 개의 세력이 뭉쳐서 만든 건데 호남 분들과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을 쳐내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주장은 민주당의 반쪽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이 광주 호남 민심 이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보세요. 이게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략 공천으로 지정이 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후보를 지정하는 거하고 전략 공천이 지역이 돼서 후보를 다시 공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슬슬 빠이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라 뭐 또 먹어요? 아니요. 아니 하나를 남겨뒀는데 하나를 마저 먹으려고. 드세요. 밥풀떼기 입주에 붙여놓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나라 뭐,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한 3개월 먹으니까 효과가 나더라고요. 예. 주위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신기하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하고 피부과 가셔서 호르몬제 처방 받으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모 검색하시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분이 그 말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정권이래. 국민의 입틀막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자, 연하공주님, 새날가족 모두 응원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하셨고요. 술 먹는 하마님, 봉주 오빠 좋았어 영차. 좋았어 영차. 아, 손선화님 감사합니다. 땡큐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합니다. 일반 보통 저관여층들은 민주당은 시끌벅적한데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나 보다.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 조작이죠. 실제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무서워서 정말 그 출마자들 입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윤석열 탄핵 세력으로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 저쪽에서도 보면은 공천이 희한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다 완료하는 시점이 아마 3월 마지막까지 가는 데는 중순까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닥쳐가지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5일 남겨놓고 전에 한 3월 중순쯤이면 대체적으로 민심 결판이 나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언론들이 막 뉴스에도 보면 민주당 내용 공천 막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이 훨씬 심각해요 지금. 훨씬 심각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도가 잘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뭐 단식한다고 그러고 쫓아가고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쪽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한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물이 홍수가 막 그 홍수 아저씨 나오는데 댐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아. 언제까지 막냐면 3월 한 5일이나 10일까지 막아요. 그때 빵 터집니다. 터질 때까지. 터질 때까지. 이러고 나서 터지면은 민주당은 탈당을 안 하잖아요. 국힘은요. 제가 장담할게요. 30명 가까이 탈당합니다. 30명 가까이.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 우리는 시스템 공천으로 지금 계속 두들겨 맞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에요. 네. 그리고요. 170명이면 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보니까 경선에서 현역 의원 탈락이 0명이고요. 당이 자의적으로 컷오프 시키겠다고 했던 거 그냥 잘라버리는 거. 원래 7명이라 그랬거든요. 5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앙일보 헤드라인 이거 아니에요. 국힘 공천 무희생 무감동 무갈등.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리는 게 중요해. 쟤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죠. 정당이라는 게 왜 쪼는 맛 있잖아요. 축구 보는 것처럼 어저께도 보니까 밤늦게 10시 넘어가지고 10시 20분에 민주당 공천 발표하는데 두구두구 하잖아요. 살아있는 정당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쟤들 하나 더 있잖아 스킬이. 재배치는 도대체 뭐예요? 여기서 해먹던 사람을 이쪽으로 배치하는 거 재배치. 이게 혁신공천이에요? 돌려막기. 미친 거 아닙니까? 돌려막기예요. 아니 저 강남에서 뭐 저 외교장관 하면서 온갖 무능을 보여줬던 사람을 서대문에다 때려 박으면 이 사람이 황골탈퇴해가지고 이쪽에 오면 정치 잘한답니까? 돌려먹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터진다니까요. 지금은 여기 수도권은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이제 영남이 60명이거든요 현역 의원이. 그중에 20, 30명 날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 날라가면 아 내가 무능해서 날라갔구나 이럴까요? 그분들 지금 악소리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총선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고 요거 지금 이렇게 뚝 막아놓은 거. 예. 아니 총선 전에 저는 10일날 3월 10일날 터진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터질 거고 예. 문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3분의 1은 돌아섭니다. 당선된 사람 중에. 그렇게 보여요. 10명만 돌아서도 됩니다. 참, 네. 예. 나는 숫자를 봤다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그래요? 예, 숫자를 봤어.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코미디인데 영입인재를 컷오프 시켜요. 어떻게 영입을 했길래? 나는 우리 보람 씨가 웃는 게 제일 웃겨. 무슨 코드가 독특해. 아니 컷오프 시킬 거면 왜 인재를 영입했어? 영입에서 컷오프 시켰어요? 저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컷오프. 그러니까 막 주먹 뭐야, 구구식으로 영입했다는 그럼 거잖아요. 뭐야. 제일 컷오프 될 사람은 한동훈인데 그대로 있잖아. 어. 아니 한동훈은 불출마, 김경률은 셀프 컷오프. 컷오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이에요. 그러면 저 박영춘 씨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회사를 그만뒀을 텐데. 그러니까 무작위로 영입을 하고 그래가 보니까 쓸모가 없고 대충 봤더니 약간 민주당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컷오프 시킨 거야? 이게요 인재 영입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셋을 세 부대에 붙겠다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다운 사람들 인재 영입 지금 25명 했잖아요. 예. 다 좋은 후보들입니다. 저쪽에서는 뭐 한동훈 팬클럽 거기서 활동하던 애들 이런 일배 부류 영입시켜놓고 이런 사람은 컷오프를 시켜. 뭐 각이 안 나왔던 모양이죠. 아니 근데 박용춘 대표는 SK 부회장이면 사표 내고 나왔을 텐데 그럼 어떻게 회사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분 어떡하지? 예. 민주당으로 올 수도 없고. 그러게 인생 조진 거지 뭐. 아니 민주당에 영입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영입할까요? 아니 민주당 성향이라서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그것도 모르지. 어떤 이유에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영입인재를 컷오프로 시켜요. 아 이렇게 SK면 돈이 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특별당비 안 냈나? 왜 그러지? 이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예. 영입이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컷오프 시키는 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죠. 지금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 아직 0명이라 그랬잖아요. 강남은 지금 공천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TK 이게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는 지금 보니까요 그 영남 쪽의 대통령실 출신들이 지금 현재 후보로 있는 사람만 19명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분이 댓글이 진짜 재밌는 게 뭐라 했냐면 Just Do It이라고 하는 분이 박용춘 신분이 벼락하는 뭐가 된 줄 아세요? 취준생 신분이 됐대. 그러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저 민주당하고 좀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 반발 없는 약간 좀 모자란 지역구만 공천하는 느낌인데 진짜로 노른자 여기를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네. 민주당은 좀 뜨거운 것부터 지금 던진 거고 저쪽엔 뜨거운 게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럼요. 민주당 뜨거운 것부터 던졌어요. 예? 참 이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이런 거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경선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는 전화 면접을 내세워서 예. 국민의힘이 더 잘 나오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문제. 근데 민심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심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이 사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원일 뿐이다.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명들의 반발에 기가 꺾여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혁신공천이 후퇴를 하면 오히려 표가 더 안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터지면 그때는 진짜로 무섭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총선은 그런 거고 지금 반발하는 게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왜 반발하는지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예. 지금 각 지역에 내려가면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저런 분들도 수년 준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렇게 반발합니다. 당사 앞에 찾아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을 잘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잘하고 있다 같은 식의 선동하는 거는 조중동 그렇다 쳐. 한결의 경향은 좀 심해. 그러네. 아니 한결의 경향이 너무 심한 거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결의 경향이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비명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그냥 뭐 협치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구제 지시를 했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뭐 반개혁 세력에게 손잡은 이재명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민주당은 정말 개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광주를 보면 현역 5명 탈락이잖아요. 호남 어제는 이제 제주도까지 합쳐 5명. 5명. 어제 광주에서만 3명. 3명. 그다음에 전북에서 1명. 그래 놓고 결국은 이럴 거 아니에요.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이재명의 승부수 뭐 지축을 흔들다 이런 헤드라인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해지시면 안 돼요. 총선은 지지층 결집의 싸움입니다.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절대 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층이 정말 개혁적인 인물들로만 공천을 하면 총선에 쏟아져 나온다. 근데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경호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판하면서 조중동 논리에 그대로 쫓아가는 그 논조를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우리가 약간의 무슨 그 결점도 아닌 결점이 튕겨져 나오면 한경호가 더 날릴 펴요. 그러고 마치 그거를 그 더 세게 비판하는 것이 정론인 것처럼. 전 지금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위 이런 분 아까 얘기했었는데 언론에 나가갖고 민주당을 난도질을 해요. 그럼 한경호 쪽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공천이고 아까 얘기했던 38개 항목으로 이 시스템은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기사를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이 조조되고 있어. 맞아요. 같이 다구리 넣고 있어. 이 기자들이 어려서 그런 건지 회사의 기조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공천 잘하고 있고요. 예. 광주에서 소위 기득권 의원들 탈락시키는 거 보세요. 지금 당원과 민심은 윤석열 심판하자. 개혁적인 사람들 공천해라. 이거거든요. 심지어 당에서 현역 의원들 평가한 거는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지시하면 튕겨서 나온다니까요. 오로시님이 똑같은 건데 우리가 2007년도 기억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0% 초반으로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저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세게 공격했고 계속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나올 때마다 사죄 드리고 또 사죄 드리고 또 사죄 드리고 하는데 이때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때 누가 앞장서고 비판했냐? 한경호예요. 조중동은 포기했고 한경호에서 목숨 걸고 조조돼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죽인 게 한경호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난 그게 되게 열받는 거고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대세 따라가는 거 있죠. 조중동이 주도를 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용화대 이런 데서 이런 분위기 잡아가니까 한경호까지 따라가는 이런 미친 짓 하지 네. 마시고 지금 현재 사실 헤게모니가 미디어 헤게모니가 유튜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믿고 그냥 웬만하면 뉴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C까지도 이 분위기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게 추세가 될까 봐 이런 건데 이것도 공천 다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공천 다 끝나면 3월 초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야, 결국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얼마나 물갈이 많이 하느냐가 전 달려있다고 봐요. 뭐냐면 180석으로 모였냐라는 소리 들을 때 그래서 잘 싸울 사람으로 배치했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17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 중에 성적표를 매기면 어차피 랭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위에 가요. 그게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위로 밀어넣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건 반성할 대상이지 이재명 탓으로 돌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언론에서 자기 이 그 스피치 파워가 좀 있다고 해갖고 그 탈락한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상위 1% 들어가는 게 하위 10%가 말이나 되냐 이런 헛소리 하고 다니는 분들이요 조심하세요. 정봉주 경선 통과하고 나면요 제가 언론에서 한번 만납니다 어딘가 생방송에서 한번 만나갖고 봉변당하고 싶지 않으면요 입 다물고 계세요. 아 진짜 열받네. 당의 시스템이 있는데 뭐 그 사람 1%라고 상위 1%라고 하는 근거 대보셔요. 내 말이 그 양반 있어. 이재명 흔들고 싶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근거가 아니 나는 있는 이재명 대표 비판할 줄 몰라요? 총량을 비교해봐야죠. 50.1이 긍정이고 49.9가 부정이면 50.1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7대3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70%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30%를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70%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10% 20% 가위에 들어갔어. 그게 38개 항목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 1%래. 1% 들어갈 사람이 왜 들어갔냐고 얘기를 해. 그래 지 발언력이 좀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되나? 근거를 내야지. 왜 1%인지.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나 이철이 막 언론에 아니 정계 은퇴하신 분이 왜 이쪽을 그렇게 기웃거리실까? 정계 은퇴했다 그런 사람들 왜 방송에 나왔고 정치 시사 방송합니까? 정계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 져야지. 표창호처럼 해요. 이쪽 기웃거리지 말고 짜증나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대세 따라가면서 평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열받거든요. 주현영이 SNS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유학생 흉내 내면서 찢어진 입이라고 나부로 하지 말라고. 네? 아 이게 있죠. 여러분 저는 민주당 잘 되라고 당원 가입한 이후에 여러분들 수십 명분의 당비를 내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들어보세요. 아유, 뭐냐면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들을 하셔야죠. 저도 내년이면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어디 가고 나이값 못한다는 얘기 들을까 봐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웃겼는데 이번 주에 안 웃겨.
타이밍이 분노의 타이밍이라고.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뭐 어떤 뭐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영입인재들 다 인터뷰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정말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만 가까운 채널로 성장할 때 민주당이 도와준 거 없어요. 뭐냐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당원으로 열심히 뛰는 거야.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뭘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한 번 없어요. 맞아요. 사람을 미루는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 온갖 공천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불리해지면 당에다가 침 뱉는 거, 예. 당대표 욕하는 거, 이게 양아치 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 20년 되는 세월 동안 관계가 안 좋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좋았을 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고마워하는 거는 이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마워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의적 측면에서 고마운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마운 거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교육연수원장 임명한 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12년 전에 교육연수원장 할 때 제일 잘했습니다. 그 평가 보고 교육연수원장 임명한 거예요. 그 현역 의원들이 무지개 반대했습니다. 또 하나 대의적으로 고마운 거는요. 이 온갖 다그리 맞고 있고 온갖 문매를 맞고 있는데 버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짠해 죽겠어. 예? 조금만 버티세요. 아유, 2주만 버티세요. 정봉주가 갑니다. 그건 좀 이 숟가락 확. 2주만 버티세요. 이제 같이 싸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제가 16년 동안 말랐습니다. 이제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예. 아이고 진짜 여기까지 릴렉스. 하고 싶은 얘기는 하도 둘이 빡쳐가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천수인데 천수 뭐야 왜 천수가 나오냐. 아이고 진짜. 텐션 좀 올렸더니 불편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아이고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텐션 낮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잖아. 형님은 그냥 출마하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지지자들은 뭐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점잖은 정치인이 저쪽 보수 진영과 싸움이 붙었어요. SNS에서. 그래갖고 내가 그분 얘기하면서 비켜라. 내가 싸우마. 딱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태권도 유단자 뒤에 길거리 파이터 떴다. 저는 길거리 파이터 근성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재명 악마와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이 흐름을 막아내실 분들은 당원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공천 100% 잘했다고 볼 수 없을지는 모르나 국민의힘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선수들이 보는 것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네. 텐션 좀 올렸더니 좀 릴렉스하고. 예. 새날 방송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고요. 그리고 정봉주 TV 오늘 하시나요? 예, 7시 하고요. 7시 에? 다음 주는 제가 좀 불가피하게 빠진데 저 대신에 네. 출연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이야기해. 아니요. 밖에서 하세요. 후원의 웹자보.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100회가 4회 남았습니다. 96회 9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